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2월 7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국민의힘 선대위가 공식 출범식을 가졌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원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선대위 원톱은 후보죠. 대선 후보가 원톱입니다. 그 밑에는 전부 다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직제상으로 김종인 선대위 또는 상김 선대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병준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있고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 이렇게 해서 상김 선대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 김종인입니다. 김종인 이 킹메이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킹메이커 한 적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오히려 트러블 메이커다. 그리고 김종인 매직 하는데 허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까지 선거에서 어떤 전적을 거뒀는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것을 분석을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중앙일보에서 김종인의 전적을 기사화했는데 그것이 제 시각과 다르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본다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1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윤석열 선대위 출범 4승 1패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번에는 자 중앙일보는 4승 1패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승률이 중요하죠. 지금 중앙일보도 말했지만 이번에는 어떤 성적을 거둘까?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이 성적을 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짚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앙일보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매직은 이번에도 통할까?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선거 책사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6번째 선거 도전이기도 하다. 어제가 김종인은 2012년부터 여야를 넘나들며 당의 비대위원 혹은 선대위원장으로 5번의 선거를 사실상 진두지휘했다. 역대 전적은 4승 1패. 그래서 전체 판을 읽는 눈이 남다르다. 이 호평부터 거품이다. 그냥 그저 될 만한 쪽에 붙을 뿐이다. 이런 비판까지 평가도 극과 극이다. 자, 그래서 과연 김종인은 정치 초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을까? 3개월 남은 대선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자, 그래서 과거 전적을 보면은 이번에도 또 어떻게 할지 좀 보이는데 중앙일보 3면에서 해설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슈 킹메이커 김종인 선거의 남자 김종인 색깔 윤석열 선대위와 조화가 숙제다. 선거의 남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죠. 그것을 빗대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과연 선거의 남자일까? 선거판에 자주 등장해서는 선거의 남자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킹메이커일까? 자, 중앙일보는 일단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 지금까지 5번의 선거를 지휘를 했다.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가반 승리를 할 때 비대위원이었다. 글쎄요. 여기서 이제 1성을 쳤는데 그때 당시 아시다시피 박근혜 비대위원장 효과로 이겼죠. 비대위원은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세론을 구가하던 박근혜 효과로 이긴 겁니다. 김종인 효과가 아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중앙일보는 이것을 일성으로 칩니다. 2012년 대선 박근혜 당선에 일조했다. 자, 이것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죠. 일조는 하기는 했지만 갈등을 남겼습니다. 그때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었죠. 2016년 민주당 비대위원장 겸 선대위원장 추대. 그래서 2016년 총선 민주당 승리 한석 이겼죠. 자, 그리고 2020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추대돼서 참패. 그리고 2021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대돼서 보궐선거 올해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당선했다. 자, 이렇게 해서 1승 4패라는 이야기입니다. 4승 1패라는 이야기입니다. 4승 1패. 2020년 작년 4.15 총선에서만 졌다는 거죠. 보선에서 이기고 총선에서 그전 총선에서 이기고 박근혜 당선시키고 그것도 새누리당 가반 승리 이렇게 했는데 자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제가 분석한 거는 다릅니다.
이것은 기존이 뭐 이렇게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김종인은 당을 7번을 탈당을 했습니다. 당적 바뀐 거는 수도 없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당명도 바뀌고 막 했기 때문에 셀 수도 없는데 어쨌든 본인 의지로 당을 탈당한 것이 7번이나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 진보 그 울타리를 넘나들면서 5번 전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했죠. 자, 그리고 본인 선거를 먼저 보면 본인이 지역구 선거에 나간 것은 단 한 번입니다. 비례대표 전국구는 5번 막 했지만은 딱 단 한 번 나갔는데 1988년에 서울 관악을 민정당 후보로 나가서 그때 민주당의 이해찬 후보에게 졌죠. 지고 그 다음부터 본인 선거는 한 번도 지역구 선거는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전국구 비례대표로만 계속 나가서 5번을 하죠. 자, 처음에 선대위원장을 맡은 게 사실 여기 중앙일보는 서지 않았지만은 2004년입니다. 2004년 그때 탄핵 전국에서 17대 총선이 치러졌죠. 그때 집권당이 열린 그 우리당과 새천년 민주당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때 김종인은 새천년 민주당 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들어갑니다. 본인이 전국구를 받고 전국구 그 배지를 하나 받고 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뭐 전국이 어쨌든 탄핵 역풍 어쩌고 해도 결과적으로 이 전적을 치면 이것도 넣어야죠. 새천년 민주당 그때 9석 얻었습니다. 9석. 공동선대위원장이었는데 김종인이. 자, 이게 데뷔전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 데뷔전에서 9석 얻는 그 300석 중에서. 자, 그런 그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고 2007년 대선 때 여기서도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2007년 대선 때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이명박 후보와 붙었죠. 정동영 후보 쪽의 캠프에 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경제 브레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동영 참패했죠.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대선 때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뭐 1승했다. 1승을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막판에 그 재벌개혁 방안을 놓고 박근혜 후보와 충돌을 했죠. 또 박근혜 후보 주변 다른 참모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당무 보이콧하고 이러는 바람에 오히려 짐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1승, 뭐 저도 1승 뭐 그렇게 치는 겁니다. 그리고 2016년에 20대 총선 때 아시다시피 이 민주당 비대위 대표 겸 선대위원장 가서 본인이 그 한석 이겼죠. 한석 이겼는데 그때도 사실 이 김무성 대표의 옥새 들고 나르사 그런 공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쨌든 한석을 이겨서 그 1승 치는데 그때 이 본인이 또 비례대표 2번 셀프 공천하고 또 당대표 추대론 이것을 또 스스로 막 띄우고 해서 친문과 갈등을 빚어서 나왔죠. 그래서 항상 승리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갈등을 합니다. 갈등을 해서 그 캠프와 갈등에서 나와서 그 캠프를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하죠. 2016년에도 총선에 이기고 나서 민주당이 이기고 나서 이 친문과 갈등을 벌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치러진 2017년 조기 대선에는 본인이 뭐 출마할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안철수 캠프로 갑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쪽에 가서 개혁 공동준비위원회 위원장 맡았죠. 그러다가 또 안철수가 터져져서 나중에는 본인이 무소속 대선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또 접죠. 자, 그래서 2017년 대선 때는 어쨌든 안철수 캠프에 가 있었으니까 이것도 패배를 쳐야죠. 그리고 2020년 작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맡아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때 뭐 180석이 가져온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어쨌든 뭐 코로나 복지 포퓰리즘 이것도 작용을 했지만은 그때 김종인이 이끄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참패를 했죠. 자, 그래서 이 보궐선거, 뭐 보궐선거까지 다 치면은 전적은 뭐 다른 사람들도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뭐 보궐선거 빼고 하면은 제가 계산한 거는 총선에서 1승 2패, 대선에서 1승 2패, 그래서 2승 4패, 그리고 자기 선거는 1전 1패. 저는 아무리 분석을 해도 그렇게 밖에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대선 선거 열망이 높기 때문에
정권 교체 이런 열망이 국민들이 높기 때문에 이 김종인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 선대위가 잘해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면 좋겠지만 오히려 김종인의 리스크, 김종인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안고 있는 리스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것을 잘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해서 장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김종인을 이 선대위 합류시키는 과정을 보면은 거의 백기투항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 정치력이 있다고 윤석열에게 정치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 리스크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이 김종인이 갈 때마다 유발했던 내부 갈등, 알력 벌써 조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막판에 가면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이때 김종인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벌써부터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내부 갈등 문제. 오늘 여러 신문에 났는데 한국일보 보시면은 어제 선대위 출범식을 했는데 삼김 선대위라고 그러죠.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그런데 김한길은 아예 불참했고 김종인, 김병준은 냉랭했다. 그래서 삼김 동거 체제인데 첫날부터 찬바람이 쌩쌩 불었다. 첫날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치 원로들입니다. 정치 원로들이 한 사람은 불참하고 두 사람은 같이 참석했는데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악수도 하지 않고 말 한마디 섞지 않고 한 사람이 연설하고 돌아오는데 박수도 안 치고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노출을 한 겁니다. 어렵사리 한데 뭉쳤지만 첫날부터 찬바람만 불었다. 김한길은 아예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고 김종인과 김병준은 시종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그래서 출범식만 보면은 불안한 삼김의 동거가 원팀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당초 우려가 틀리지 않아 보였다. 전혀 서로 눈길을 주지 않고 말을 섞지도 않는. 자, 이러면 어떤 하나의 꼬투리가 생기면은 그냥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철수와의 단일화 문제. 이 단일화 문제도 벌써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보시면은 어제 바로 선대위 출범하면서 김종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단일화? 아니, 안철수가 뭔 단일화야? 윤석열이 단일 후보가 되도록 안철수가 사퇴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일화, 협상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냥 안철수 사퇴하면 되는 거지 무슨 소리야? 이러면 안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정이 고조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권 교체 위해 대선 포기 결단을 내려라. 안철수에게. 스스로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안철수가. 업무 첫날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안철수에게. 안철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본인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길을 택해 주시지 않겠나 생각한다. 대선 포기는 본인의 결단에 달린 것이다. 자, 나중에 포기할 때는 포기하더라도, 단일화 할 때는 단일화 하더라도 서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 존중을 해야지 협상이 되고 단일화에 가까워질 텐데, 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준석 대표도, 최근에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얘기하는 사람은 거강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내 사람을. 그러면서 단일화 이야기, 거강꾼 노릇하면은 징계하겠다.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이 큰 선거 전략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예 안철수를 무시 전략으로 가는 것, 이것도 하나의 본인들에게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전략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의 사적 감정, 과거부터 쌓여온 사감 때문에 이 안철수 배척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국면에서 곧 닥칠 텐데 삼김의 갈등, 과거 삼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그 시대가 생각나지만 지금 이 캠프 안에서, 윤석열 캠프 안에서 삼김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완톱인 윤석열 후보가 잘 조정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
안철수와의 단일화 문제도 이 김종인, 이준석 라인에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어차피 단일화 할 사람도 대선 후보 본인이고 나중에 그 결과에 책임질 사람도 대선 후보 본인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문제에서는 김종인과 이준석을 패싱을 하고 본인이 직접 나서야 성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단일화는 지금처럼 이재명과 이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상황에서는 나중에 꼭 필요하게 됩니다. 이재명은 지금 상당히 이 대선 전략을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본인이 고집해오던 뭐 기본소득이나 이런 문제들도 다 철회를 하면서까지 중도층에 접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6면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비용 국민에 떠넘겼다. 이재명 문정부 강력 비판. 어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왜 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기느냐, 왜 정부가 지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죠. 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 초점을 맞췄다가 반대 여론이 높자 이것을 슬그머니 철회를 하고 소상공인에게 지금 다가서는 것이죠. 통계 자료를 들고 와서 야당처럼 정부를 공격했다. 소상공인들과 선대위 회의를 했는데 국민 희생으로 K방역 이뤘는데 가계 지원은 해외에 비해서 쥐꼬리다. 국가 부채 비율 낮다고 칭찬받느냐. 부채만 올려도 된다. 쓰자.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야당으로 교체되는 정부보다 훨씬 개혁적이고 유능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로 교체돼도 정권 교체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이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표박 가래가 이제 그 선대위도 다 꾸렸고 본격적으로 됐는데 오늘 서울신문에서는 의미 있는 기사를 하나 실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은 보수의 본산인 TK 쪽에서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있고 또 윤석열은 반대로 이 진보가 탄탄한 호남 쪽에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비교적 그렇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과거의 양 진영의 후보가 각각 지역에서 받았던 것보다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 넘는 두 남자, TK 아들 이재명, DJ계 품은 윤석열. TK 아들이란 것은 안동 출신이죠. 이재명이 안동 출신. 그 다음에 DJ 품은 윤석열은 DJ 진영의 박주선 전 의원이나 김한길 전 대표 같은 DJ 인맥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적진으로 동진하고 서진하는 그런 현상을 서울신문은 분석을 했습니다.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죠. 이재명은 TK 지지율 27%가 나와서 기현상이다. 직선제 이후에 민주계열 첫 TK 후보죠. 그런 이점을 살리고 있다. 경북 도민의 노래를 가서 부르고 경북 가서 안동 가서 박정희 업적도 칭송한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다시 또 TK를 찾아서 메타버스 있죠. 매주 타는 버스. 그래서 이번에 대구 경북으로 가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5년 전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그때 대구 경북 지지율이 득표율이 21%였는데 그것보다 지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의 호남 지지율 25%. 이것도 이례적이다. 박근혜 전 때 지금까지 호남에서 국민의힘 계열 대선 후보가 얻은 최대 득표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에 받은 10.5%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25%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DJ 쪽의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에서 홍역을 치른 뒤에 좀 강주를 찾아가고 이렇게 납작 엎드린 모습이 오히려 좀 호응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낙연 대통령 불발 때문에 여전히 이재명의 냉담한 호남 민심을 좀 윤석열 쪽에 가고 있다. 자, 그런데 이 호남 민심이 결국
이낙연을 지지했던 호남 민심이 이재명을 찍지 않고 윤석열을 찍을 가능성,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겠죠. 서로 양쪽 지역에서 호남에서는 국민의힘 또는 영남 특히 TK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반감이 많이 있어왔던 것이 역대 선거 결과였죠. 자, 그래서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이겁니다. 데일리안, 인터넷신문 데일리안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공정, 주식회사 공정에 의뢰해서 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 흥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는 보통 지지율, 찍을 사람을 하는데 데일리안 여론조사에서 절대 안 찍을 후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지 않을 후보를 설문조사했습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찍어. 1위 이재명 43.1%, 2위 윤석열 39.5%. 오차 범위 안에 있지만 이재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안 찍어가 더 높습니다. 윤석열보다 높습니다. 비호감도 조사와 또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좀 더 노골적으로 묻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안 찍는다. 이렇게 물었을 때 이재명 43.1, 윤석열 39.5, 심상정 3.8, 안철수 3.1,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안동 출신이어서 TK에서 지지율이 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절대 찍지 않겠다가 이재명 절대 찍지 않겠다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55.1%가 나왔습니다. 12월 7일 보내드린 조간 땅풀이었습니다.